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 에너비리티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은 25,000원대까지 갔다가 15,000원대 가까이 갔습니다. 주당 만원, 거의 뭐 4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최근 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비리티 개별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자, 지금은 시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시장이 험악하게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자, 보시면 일별 주수 보시면은요, 아직도 회복을 다 못했습니다. 자, 일별 차트나 뭐 이 지수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코스피 빠진 폭이 12% 정도 됩니다. 아직 절반도 회복 못했어요. 코스닥은 그나마 15% 빠지고 7% 정도 회복은 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비리티 아직 낙폭 10%도 제대로 회복 못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은, 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시황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황 얘기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개별적 이슈도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얘기하고 이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차트 부분.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진 원인 생각해 볼까요? AI 때문입니다. AI가 시장을 견인했죠, 1년 전부터. 근데 AI에 대해서는 거품론, 버블론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블랙웰이라는 AI 반도체 칩을 설계를 잘못해갖고 출시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아직 뚜렷한 AI 수익 모델도 안 나왔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멀리 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악재가 항상 복수로 터지죠. 경기 침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자,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싼 엔화 빌려서 투자했던 헤지 펀드들 청산설이 나왔습니다. 마진콜이 나왔어요. 담보 가치가 급등하면서, 자, 그래서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았습니다. 1, 2년 사이에 엔화랑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던 거는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엔화 빌려서 이 주식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근데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담보 부족이 발생했어요. 주식 팔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중동 문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 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두바이유가 들어오죠. 전쟁 남은 우리나라 경제 나락으로 갑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자,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8월 달에 안 열리죠? 0.25 컷으로 가느냐, 0.5 B 컷으로 가느냐 결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10월 초쯤에 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엔비디아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나옵니다. 3, 4분기 실적. 주가 다시 가려면 얘네들 실적 잘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아무래도 중동 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아야 되겠죠, 평화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10월까지 주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낙폭의 40% 정도 아직 빠져있는 상태인데,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슈를 살펴보면요. 자, 두산 에너비리티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 원자력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죠.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AI 시대. 기존의 전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자, 생성형 AI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의 4분의 3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SMR입니다. 훌륭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죠. 데이터 센터 인근에다 이거를 짓는 거죠. 전체 전력 인프라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전력기기 종목들도 많이 갔죠. 자, 근데 SMR이 어떤 거냐?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대형 원전보다 일단 크기가 작아요. 경락 건물이 필요 없고 대형 원전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4분의 1, 방사능 리스크도 적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핵심 개발 국가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 인근에다 SMR을 짓는 거죠. 자, 내륙에도 건설이 되고 방사능 리스크 없고 건설 비용도 작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원전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너무 많이 갔다는 거죠, 실적에 비해서. 두산 에너비리티 실적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에 떠넘기기로 한 바켓, 떠넘기는 거죠, 완전히. 바켓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에너빌리티 쪽은 실적이 좋았어요. 원자력, 가스터빈. 자, 아이러니하게도 두산 로보틱스로 넘기게 된 바켓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자,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투자회사 바켓, 이 지분을 전량 다 두산 로보틱스에 넘깁니다. 물론 갖고 있는 채무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순수 사업회사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1조 2천억의 순차입금 감소 효과가 있고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현금이 확보됩니다. 자, 바켓은 넘겨주게 되지만 계열사에다가 그죠? 두산 로보틱스 합병 얘기 나오는데 좀 심상치 않죠. 두 번째, 사업회사로 남게 되면서 자, 순수 사업회사로 남게 되고 세 번째,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요, 여러분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잖아요. 공사 수주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발주처에서 당연히 이거 보겠죠. 순수 사업회사 되면서 현금을 여기다 투입하겠죠. 사업에다가 하나를 버렸지만 두 개를 얻은 겁니다. 자,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건 뭐냐면 산술적인 부분인데 일단 바켓이 떨어져 나가니까 여러분 자 주식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수량이 줄어들죠. 결과적으로 이익이란 얘기인데 수량이 줄어드니까 산술적인 측면이고 순수 사업회사를 남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게 됩니다. 현금을 거기다 투자하겠죠. 자, 1조 가량 돈을 만들었습니다. 실탄을 만들어놨어요. 자, 밸류업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가 사업에다 투자하겠죠.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어디다 투자할까요? 원전입니다, 여러분.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죠. 자, 지배구조 개편에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주가 안 움직였을까? 이슈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수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원전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잖아요. 지금 주가 빠지는 중입니다. AI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이게 반영이 될까요? 안 되고 있습니다. 반영되면 주가는 급등합니다, 여러분. 지배구조 개편, 잠재적인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80% 오른 뉴스케일, 두산이 공사를 수주했었죠. 여기서 미국 최대 SMR 설계업체입니다. 오른 이유는 적자인데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SMR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바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SMR이 중요하긴 한데 주가가 너무 많이 갔어요. 적자인데 380% 올랐다? 얘는 두산보다 더한 종목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죠. 자,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려볼까요? 바로 이런 거죠. 경제와 주식시장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책론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를 실적으로 바꾸고요. 펀더멘탈, 이게 주가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반려견이 산책 나와서 앞서가다 보니까 주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겁니다. 아차 싶어서 돌아가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가는 시차를 두고 실적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저평가 종목은 올라가게 돼 있고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전체 섹터에서 먼저 AI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적당 거리가 돼서 이격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앞서 나갑니다. 언제쯤 돼야 될까? 자, 10월 중순은 돼야 됩니다. 왜? 주가를 빼트린 요인이 엔비디아 아닙니까, 여러분? AI 섹터, 결자 해지라고 얘네가 다시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은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방산 종목들, 그 다음에 조선 종목들, 화장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대비 너무 멀리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이 30년 만에 원자로 신설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G7 국가들 다 마찬가지죠. 자, 원자력이 필요해진 이유. 먼저 AI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두 번째, 기후변화.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화석연료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세 번째, 유럽은 러시아에서 석유 공급이 현재 안 됩니다. 전쟁 때문에. 원자력밖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대선, 민주당, 공화당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트럼프가 자, 재선공항에서 혁신적인 SMR에 투자하겠다. 미국이 더 급한 이유입니다. 30년 만에 원자로 신설 대책반도 꾸렸고 SMR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 AI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지금 유럽 국가들이 여러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다가. 왜? 블랙아웃 올까 봐 그래요. 도시 전력이 다 나가버릴까 봐. 그래서 북미 지역에다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40%나 져야 됩니다. 전력망을 바꾼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에너지도 투입되고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SMR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죠.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죠. 두산이.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실적으로 회귀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비리티 실적 별로 안 좋았어요. 주가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SMR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세 번째, 지배구조 개편. 이 이슈가 나왔는데 수급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켓을 넘겨주고 부채도 넘겨주고 재무부담 줄이고 신용 등급 올라가면서 공사 수주 가능성 커지면서 동시에 사업회사 남으면서 현금을 투입할 겁니다. 주가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겠죠. 자, 이거 말고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 30년 만에 원자로 신설 대책반도 꾸리고 SMR 때문에 자 미국에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공개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 9월 초쯤 나올 것 같은데 GE에서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 공급 계약입니다. 왜? SMR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체코 원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정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겠죠?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3158-8575. 여기로 두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오픈되는 순간 주가는 VI 걸리고 급등입니다. 아무리 대형주지만. 그죠? G 일정 두산으로 보내주시면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B 생활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외국계 증권사 임원 인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세력 인맥입니다. 주간회의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여러분. 두산이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차트 당연히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30-40% 이상 하락을 했죠. 자, 지수가 많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죠. 자, 근데 차트 보시면 주봉 보시면은 이게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죠. 22,000원대, 3,000원대 뚫었습니다. 여기 기간이 한 1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기간이 길면 뚫어서 멀리 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조정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멀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얼벙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하락하면서 매직 한번 하고 3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N자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N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연봉 보시면은 자, 차트를 항상 크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봉 1번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파동이 한번 나왔죠. 2007년 14만 원. 두 번째 파동이 10수년 동안 나왔습니다. 상승 파동, 하락 파동. 이거 뭐죠? 상승 3파 나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하고 오래 간다는 파동. 자, 논리는 맞죠. AI 시대가 열렸으니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에너지 관련 종목들. SMR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적 까보니까 별로였어요. 단기적으로 조정받지만 크게 보면 멀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월봉입니다. 밑에서 강하게 매집한 이 세력들. 기간이 몇 년입니까? 4년에서 5년입니다. 지금 이거. 밑에서 얼마 오른 거죠? 지금 이거 3,000원, 4,000원부터 거래가 터졌는데 5,000원부터 터졌다고 치더라도 7배, 8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땡깁니다. 얘네들 보통 홀수로. 자, 25,000원 위에 3만 원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3만 원대를 만약에 뚫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멀리 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요, 시장 상황에 따라 살짝 다를 수도 있겠지만 3만 원대 1차적이고요. 이거는 무조건 뚫는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6만 원, 7만 원대입니다. 여기 하락의 중간. 그 다음은 10만 원대겠죠. 10만 원까지는 힘들더라도 3만 원 전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봉 보시면은 여기 세력들, 이 매집한 이 세력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주포 세력들은 매집한 종목 개인들 들어오는 거 싫어하죠. 개인들 어떻게 털까요? Fear, 공포, 그다음 FOMO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자, 신고가 나같으니까 무조건 따라 사는 거, 그 다음에 쫓아가서 파는 거, 추격 매수 매도, 다 이게 포모란 말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런 거죠.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급등주들. 그래서 이런 원전 테마주들 급등하는 종목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매매를 많이 하는데 수익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세력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 패턴 분석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외에 또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자, 8월달 9월 초쯤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G 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9월 17, 18일 날 FOM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말 10월 초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실적이 나옵니다. 3, 4분기 실적. 이때까지는 2달 정도 주가가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개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AI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주가는 변동성이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남잖아요. 전략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슈입니다. 원전 이슈는 이미 반영이 됐고요. G일정이 오픈될 때까지 이걸로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수급 때문에. 미리미리 일정 챙기시기 바랍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두산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 90%다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두산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엄청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이 강력한 트리거가 될 거예요. 수급만 진정되면 이거 급등입니다, 여러분. 자, 미리미리 두산 R로 리포트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핵심 계열사들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 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요.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업종 차트 보시면은요. 낙폭을 절반 정도 코스닥은 회복했고 코스피는 아직 절반을 회복 못했습니다. 대형주가 더 낙폭이 컸었죠.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빅 이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자, 두산 R 있었죠.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방이고 두산그룹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계열사들 실시간 대응해드립니다. 세 번째, 두산이라 보내시면 G 일정 문자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분봉 보면은 오늘 살짝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현재 급등락 할 겁니다. 분봉 일봉만 보지 마시고 연봉을 보세요, 여러분. 상승 3파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때 많이 흔듭니다, 여러분. 타임라인 잘 확인하시고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9월 초에 나올 G 일정 사이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SMR. 두 번째 9월 17, 18 추석 끝나고 나오겠죠? FOMC 금리 확인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 자 10월 초쯤에 나올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실적. 이거 타임라인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흔들흔들 할 겁니다. 요동을 칠 거예요.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장은 어떤 장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론 딱 적용되는 장입니다. AI 시대가 열렸다 그랬어요. 새로운 자 강력한 모멘텀이 생기면서 관련 섹터 종목도 다 갔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방산, 조선, 줄줄이 화장품 전체가 결연됐어요. 이게 옷 끌어올리면서 엔비디아 때문이었죠. 근데 결함이 생겼다는 거, 블랙엘에 고평가 얘기가 나왔다는 거, 거기다가 미국 경기 침체 얘기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엔캐리 트레이드,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헤지펀드들 마진콜 나왔습니다. 여기다 악재가 지정학적 악재까지 터졌죠. 이란 문제, 이스라엘 문제, 중동 문제. 악재는 항상 복수로 나타나죠.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대비해서 얘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격을 좁히잖아요. 다시 멀리 갑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열렸고 필수 에너지원이 SMR에는 팩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기대감이 너무 일찍 반영된 거죠.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요. G일정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